안녕하세요. 목요 문예 교실 문학과 캘리그라피 강사 박은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저희가 선의 기초를 이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글자를 들어갈 거예요. 한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자와는 달리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과학적인 요소와 조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한글 캘리그라피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글씨체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 서체인 혼민정음의 기본 조형을 익힐 겁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안에 글씨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연습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글씨체를 그리고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기에 아주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나의 글씨체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익히시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미는 정음의 기본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예의 판문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문체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안에 글씨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판 듯한 사각형 안에 글씨를 이제 위치상 조금 나눠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역, 켈자를 한번 써볼게요. 공간을 잘 분배해서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 넣는 글씨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기본되는 서체이기 때문에 이 서체만 잘 연습을 하더라도 여기서 판본체의 변형이 들어가고 각도가 다르게 꺾이고 획의 길이가 달라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글씨체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직접 적어볼까요? 처음부터 정사각형 안에 글씨체를 똑바로 넣는 작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체를 쓰실 때 네모칸을 만들어 주시든지 화선지를 접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신 후 글씨를 넣어든지 연습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기역을 이제 써볼게요. 네모칸 안에 딱 맞춰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자음을 연습을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 네모 정사각형 안에 동일하게 꽉 채워서 넣을 거예요. 획은 우리가 앞서서 연습한 거와 같이 획에 긋는 필법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깃에서 중봉으로 가고 여기서 세워서 다시 여깃에서 다시 밑으로 마무리. 니은을 한번 적어볼까요? 반대죠? 다시 여깃에서 중봉으로 긋고 세워서 다시 방향 바꾸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 연습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획을 처음에 기초 선 긋기를 할 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로선, 세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선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이 정도의 그 판본체 획은 쉽게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귿 획을 가로에 하나 긋고 세우고 다시 니은을 하나 세우고 여깃에서 같은 길이에서 마무리.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역과 디귿의 조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크기 그 공간의 구분을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내가 글씨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를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억이 들어가겠죠. 가운데 글씨를 쓰는 순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글씨 순서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글자가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그 방향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기초 부분을 다진다 생각하고 써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분이 됐을 때 제일 밑 핵과 가운데 핵,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간이 동일해야 아주 깔끔한 글씨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음은 그쵸? 미음은 그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니은과 기역의 조합이기 때문에 니은을 적고 그 다음에 기역을 표현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바른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응 바로 비읍 들어갈게요. 여기 긋고 세우고 그 다음에 순서는 가운데 핵이 먼저 나가든지 아래쪽으로 한 핵이 더 나가든지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배서 중봉 이때도 획의 굵기는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비읍 비읍의 경우에는 사실 글자의 이제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미음 그 네모 안에서 비읍을 넣었을 때 리을과 동일하게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같게 되면 사실 이 공간이 더 넓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쪽에 막혀있는 획이 없기 때문에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여기는 이 공간보다는 조금 좁게 이게 그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닌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더 넓은 상황에서 이게 좁다 넓다를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막혀있다 생각했을 때는 윗부분이 좁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훨씬 더 이제 시각적으로는 괜찮은 모양이 되겠죠. 시옷도 들어갈게요. 시옷도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시옷도 가운데를 잡아서 시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선 긋는 연습을 했죠.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가운데 점에서 넘어가고 또 같은 위치에서 시옷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응인데요. 동그라미가 우리가 그 반원 연습했던 부분에 대한 그 합쳐놓은 동그라미 원형을 이제 그리는 차례예요. 이것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꽉 채운다고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다른 글씨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그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원을 아래로 하나, 둘, 이렇게 2획으로 마무리하는 게 있고요. 한 획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쓰셔서 표현을 하셔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은 여기 선이 반 이쪽을 지나친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을 한 획이든 두 획이든 동그랗게, 그리고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이 동일하게 끝나야 동그라미가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지읒. 시옷이 이렇게 산 모양이면 지읒은 여기에 가로획 하나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자음을 표현을 하시려면 시읒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중심이 돼야 되겠죠. 가로획, 이 가운데에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읓은 지읒에 위에 획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로 따지면 지읒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위에 획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죠. 가운데 부분 짧게 한 획, 그 다음에 둘 세우고 가운데 맞춰서 둘, 근데 잘된다. 네. 러시아가 근데 잘됐다. 획을 이렇게 곡선을 지우지 말고요.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키읔 써볼까요? 키읔은 기역과 동일합니다. 가운데 획이 한 개가 더 있겠죠? 하나, 세우고 방향 바꿔서 기역 쓰고, 키읔도 마지막 그 중간에 획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읍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같은 그 공간을 두지 마시고 아래쪽을 조금 더 좁게 두시면 시각적인 봤을 때 균형 있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티귿, 디귿과 같은 형태죠. 가로획, 니은 바꿔서 티귿은 중간에 동일하게 주셔야 돼요. 획을 리을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간이 동일하게 빠져야 됩니다. 피읍입니다. 가로획, 피읍 같은 경우에는 획이 중간에 두 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3등분을 해요. 이렇게 3등분, 그쵸? 그러면 피읍에 나오는 획이 가로로 일자로 이렇게 또 가로로 피읍 같은 경우에도 비읍이나 키읔과 마찬가지로 중간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는 게 안정적인 구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읍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여드릴게요. 3분의 1로 나눠서 글자를 쓰셨을 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좁게 획을 그어준다면 이 공간이 실제로는 동일하게 나눠진 공간이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형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간을 조금만 더 넓게 잡아주시는 게 보기에 좋은 글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히읗이죠. 히읗 같은 경우에도 이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동그라미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위에 획이 있으니까 처음에 가운데 하나, 둘. 그러면 이 공간에서 중간을 잡았을 때 얘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동그라미가 자기 공간에 맞춰서. 동그라미가 너무 커지면 히읗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자음의 크기와 동일하지 않고요. 히읗에서 동그라미가 너무 커버리면 이런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적은 다른 자음의 크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히읗이 엄청 큰 편으로 들어가는 거죠. 글씨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도 네, 그쵸. 머리 부분이 너무 짧아 버리면 동그라미가 커 보이기 때문에 예, 사이즈가 그죠? 하다 보니 그래. 네, 그렇네. 여기까지 판문체의 기본 자음을 익혀봤어요. 연습이 잘 안 되실 때는 그냥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각형으로 선을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접어서 네모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글씨를 써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씨 간격이나 이런 거 맞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잡아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에서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그 네모칸은 사실 이 네모칸 안에 글씨를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종이 세 번 안 먹을까요? 책. 아니, 종이. 좀 그거 아닙니다. 이것도 줄도 여기다 놨을 안 때도. 되네. 줄도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획을 칸을 A4 용지라서 몇 작을까요? 어느 정도 나겠습니다. 완전 정사각형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 정도로 예. 적게 되면 예. 그쵸 따뜻하게 연습이기 때문에 조금 맞춰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3번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A4 종이를 가지고 있으시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조금 접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위아래는 살짝 길이가 좀 있어서 제가 접었는데 한 1cm 정도만 더 이렇게 접으시면 얼추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글씨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모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네모칸 안에 글씨를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가스로 넘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붓펜으로 거의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모 칸에 꽉 채운다는 것은 글씨를 가득 넣는 거죠. 이 네모 칸 안에 기역 조금 쓰시기가 조금 힘드시면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은 이렇게 칸이 조금 더 기네요. 만약에 이 칸이 조금 더 크시면 한 번씩 더 접어가지고 작은 칸으로 만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줄도 발안 넘어가거든 소리 들려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선의 연습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 연습을 하시면서 자음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잘하셨네요. 그쵸? 잘하는데 난 손이 떨린다. 그 눈이 침침한 게네. 줄도 비싸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기역, 니은, 티끌, 이열. 너무 길게 내려가지 마시고, 네, 조금 이 간격이 이 줄이 잘 네, 보이네. 지금 예. 이게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지? 아니요 이게 지금 약간 길어요. 정확하게 하면 지금 사이즈가 맞아요. 대신에 리을의 핵이 조금 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겠죠? 난 자신은 나 와 손이 많이 떨리노. 나도 그렇다. 양반을 요번에 했나? 아이 나는 아주 많이 서툴다. 눈은 똑같이. 이것이 그쵸. 잘 쓰시네요. 기역, 니은, 티끌, 잘한다. 미역. 서에다 해놓기는 나는 이거 처음에는 이것도 잘 못 자기 도시에는 조금 늘었다 그래도 쬐끄당해요. 그지? 네네네. 북글 저 북것도 괜찮은데 안 된다 소리 들었어. 미역, 비역, 시역. 뭐시면은 뷰가 나고 뜨고 나네. 사실 판본체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서체이기 때문에 익혀놓으면 아주 괜찮은 그 서체예요. 나중에 그 한글 변형에 들어갈 때 아주 유용한 서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획을 어떻게 쓰는지, 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붓 쓰는 방법이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는 선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시역. 지읒도 원래 판본체는 이런 모양. 한 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한 획에서 이렇게 시읒부터 들어가는 거. 그쵸? 네. 너무 길지 않게 여기 위치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동일하게. 네. 잘하네 심.
획을 내릴 때는 우리가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바로 쭉. 그쵸. 우리가 처음에 그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선 긋기를 할 때도 그쵸. 그 곡선이 아닌 직선 연습으로 기본적인 선 연습을 했잖아요. 하여튼 잘 안 돼. 아까서 나는 또 큰 데자거든. 3분체는 직선 연습을 하기 아주 좋은 삽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잘못했나. 치읓은 이었으니까. 삼각형 아, 예. 들어갈게. 예, 이거 잘못했다 그냥. 나중에는 글씨체가 그 우리가 쓰는 치읓과 유사하게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무방하세요.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판문제 연습을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치읓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안 갔나. 딴 거 쓴다고. 이렇게. 기획과 니은을 쓸 때도 여기 길이와 그다음에 여기 길이가 동일하게 같아야 반듯한 그렇지. 글씨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거는 이제 자음이고요. 모음이 같이 들어갈 때는 이제 그 길이가 모양이 조금씩 틀려지겠죠.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 바뀌는 경우니까. 자음이 다 되었으면 이제 모음을 적어봐야 될 건데요. 모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각형 안에 모음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음 같은 경우에도 정사각형은 일단 조금 그렇죠. 아셔야 되는 게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적을 때랑 글자가 하나 조합이 되어서 쓰는 거랑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간격이라든지 그런 공간 활용을 잘 보시면서 쓰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음 같은 경우에도 아야 어여부터 시작하겠죠. 똑같이 정사각형의 네 등분을 나눴을 때 모음 아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중간에 획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짧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야 같은 경우에도 획이 가운데 이제 두 개가 들어가니까 나눴을 때 가운데 획 여기 펴서 중봉 세워서 마무리 가운데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그 리을이나 비읍이나처럼 나눴을 때랑 동일하게 3등분으로 피읍하고 제일 비슷하겠다 그죠? 3등분으로 나눴을 때 획을 한 획, 두 획 이렇게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이 동일하게 빠지는 게 좋겠죠? 야. 어는 아 반대로 모양을 잡은 거죠. 칸 없이 바로 갈게요. 짧게 내려서 천천히 획을 표현하실 때는 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간은 여기와 여기 공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야, 여도 야의 반대 모양이겠죠. 분배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음처럼 네모를 먼저 그려놓고 색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이 동일하게. 아야, 어여. 오는 반대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색이겠죠. 사각형을 봤을 때 가운데에 이렇게 잡았을 때 자음 그 모음만 썼을 때는 가운데 색을 넣고 짧은 핵은 이 공간에서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주시면 돼요. 요 동일하게 하나, 둘, 위치나 공간이나 자 보고 살짝 넓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더 좁혀서 이렇게 동일하게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 가운데로 생각하고 찍고 그리고 백을 내려주십니다. 유 또 간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 둘 의는 쉽죠? 우리 가로획, 세로획. 오, 2. 요까지는 사실 획이 하나씩 그리고 짧은 획들이 이렇게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붙어 있는 획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모음 중에서도 뭐 외라든지 워라든지 이렇게 모음 2개가 합쳐져 있는 모음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에를 적어 볼게요. 에 누구에게 할 때 그 에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을 잘 나누셔야 돼요. 사각형 반을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음이 들어갈 자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할 때 그렇게 에를 적는다면 받침 없이 이렇게 적는다고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여기 들어가고 이 공간에 모음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공간 분배를 위해서 3등분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러면 처음에 해 위에 내리고 또 가운데에서 또 내리고 이렇게 공간이 균등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애자 말고 바깥 애자를 볼 때는 네모 3등분 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둘 가운데 이렇게 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이 동일하게 빠지는 게 아주 균형 잡힌 모음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얘 칸 없이 갈게요. 둘, 셋, 넷.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획의 길이도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 예자 말고 얘야 할 때 그 예자를 볼게요. 동일하게 하나,
둘, 3등분해서 그쵸? 와 해볼까요? 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받침이 이거는 받침이 아니고 모음을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봤을 때 대충 잡아서 적어볼까요? 반은 아가 들어가는 거고 이쪽 반은 오가 들어가는 거죠. 와라는 글자는. 그러면 여기서 아를 이렇게 적었을 때 와는 가운데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내려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모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위쪽으로 너무 당겨져 버리면 그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아의 짧은 핵이 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일단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아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너무 치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맞춰서 우리가 조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것랑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획을 한 3분의 2 정도 잡아서 여기 아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5 이렇게 들어오는 게 모양이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부터만 쓰고 R을 쓴 게. 그쵸. 그 위치를 제가 원래는 방향은 이렇게 맞아요. 오부터 쓰고. 근데 그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모음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이 모음 하나만 적으실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자음이 붙어 있으면 또 다른 모양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배분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할 때 왜도 동일하게 모양이 들어가겠죠. 대신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획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이해하시겠죠? 워 같은 경우에도 네모를 일단은 좀 맞춰봐야 이해가 되시겠죠. 워는 가운데 획을 조금 맞춰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의 공간에서 획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획은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도 한 3분의 2 정도의 공간에서 한 획이 세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 맨날 저 밑에다가 요렇게 위쪽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획을 넣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모 모양 맞췄을 때 그쵸? 그럼 이제 요 워가 되면 왜죠, 왜? 발음이 다 비슷해서. 해 나란히 외자가 되는 거죠. 의 한번 적어볼게요. 의는 이제 의가 결합한 거니까 의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음과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의 형태에서는 위치라든지 그런 그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획을 이런 겹치는 두 가지 획을 간격이라든지 공간만 보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자음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나 글자를 쓰실 때 정확하게 이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그 간격까지를 다 계산하고 하시려고 하시면 조금 머리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쉽게 이렇게 모음을 구성을 하는구나. 판본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나중에 이 판본체의 구성의 그 획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기본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음도 너무 길지 않게. 지금 간격이 그쵸. 이게 더 길죠. 간격이 여기 맞게끔 쓰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요거 같이. 이쪽 길이랑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쪽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하면 좋아요. 예. 우리는 항상 밑에 이걸 길게 했다. 이거 그게 잘못 이제 아니 이거는 잘못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판본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 글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쓰시는 원래 글씨체랑은 조금 틀리니까 예. 그렇게 맞춰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조금 길어야 되겠죠. 약간 요 공간이 길어지는 게 조금 더 보기가 그쵸? 나중에 글씨 이제 단어를 쓰시면서 조금씩 익혀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습하면 또. 네.
네, 이제 자음과 모음을 각각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을 해서 글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음, 모음을 결합한 판본체 형태의 글자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익히고 난 다음에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렇게 잠깐 그 체본을 보고 난 뒤에 따라 써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그 글자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연습했던 거랑은 조금 틀리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나 공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 정사각형 안에 또박또박 쓴 글씨체의 그 형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라는 글자가 우리 제일 처음에 어릴 때부터도 먼저 배우는 글자죠. 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정사각형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공간이 어느 정도 내가 분배할 수 있을 만큼 적으시게 된다면 굳이 사각형을 적어서 넣을 필요가 없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반을 살짝 나눕니다. 그럼 사각형이 4가지가 됐죠. 처음에 저희가 자음 쓸 때는 전체를 다 썼지만 이제는 자음과 모음의 공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가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는 앞부분에는 자음, 뒷부분에는 모음을 적어줄 겁니다. 동일하게 그럼 이 직사각형 안에 기역이 들어갈 거예요. 가로, 획, 직선 세우고 다시 방향 바꿔서 곱게. 이때는 획을 비틀거나 각도를 주지 말고 똑바른 기역자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리고 모음을 구사할 때도 이 직사각형 한 칸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반을 나눈다고 봤을 때 직선 가운데 획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라는 글자가 이 네모 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나도 적어볼까요? 니은 공간 분배가 잘 안 되실 때는 네모를 그려서 하실 때 조금 연습이 되시는 경우에는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하나 이제는 결합된 모음이니까 더를 적어볼게요.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디귿 마찬가지로 획을 표현하실 때는 여기가 중봉, 끝 마무리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디귿 같은 경우에도 더를 적을 때 이게 공간의 반이면 이 나머지 반에 어를 넣겠죠. 획 천천히 더 그러면 정사각형 안에 더가 들어갑니다. 려를 적어볼까요? 리을은 획이 많으니까 네모칸을 좀 잡아볼게요. 정사각형이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어느 정도 공간 확보만 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를 긋고 그릴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두 칸 안에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간이 분배가 되고 이렇게 리을이 크게 들어갑니다. 볼게요. 기역 가운데 획 맞춰서 리을 아까 우리 자음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동일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획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를 아까 적을 때 3등분 했을 때 공간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기 짧게, 또 공간 맞춰서 해기 짧게, 직선, 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음이 미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왼쪽으로 자음을 했으니까 이제는 모음 오랑 결합을 해서 모를 한번 적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려주시고, 미음이 그러면 위쪽 두 칸에 꽉 차게끔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여기 빼서 위치 바꾸고, 깔끔하게 양 모서리가 서로 튀어나가거나 어긋남 없이 동일하게 꽉 차게. 그러면 오 같은 경우에도 바늘 잡았을 때 핵 내리고 중간에서 여기 빼서 다시 뷰를 한번 적어 볼게요. 동일하게 미음의 위치에 비읍을 넣습니다. 요 공간 생각하면서 정도 분배해. 그 다음에 의는 사실 우리가 핵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앞에 짧은 핵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글자는 가나 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 그럼 수를 적어볼까요? 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시옷이 사각형의 모양이 들어가겠죠. 바늘 잡고 시옷이 위쪽 두 칸에 들어갑니다. 중간 잡아서 직선, 곡선으로 말고 직선, 그 다음에 가로, 그리고 가운데에서 유도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의 분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칸을 맞춰서 해볼게요.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공간이 여기 부분이 공간인데 이 공간을 꽉 채우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그리면 마찬가지로 글자의 크기가 다른 글씨에 비해서 엄청 커버려요. 볼까요? 끝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균형 있는 모양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 같은 경우에도 중간으로 봤을 때 이 중간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획은 나눠서 하든 한 획으로 하든 크게 상관없으세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3등분한 이런 획에 맞춰서 적으면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 맞춰져요. 공간은 분배. 여기 지금 U에서 이 획이 3등분한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U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결합된 글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좌자를 적어볼까요? 좌는 아까 와랑 지읒과 와의 결합을 보여드리는 거죠. 네모.
한번 적어볼게요. 지읒이 요 위치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에서 아가 마찬가지로 이 획을 잡죠. 아까 썼던 그런 느낌, 처음에 그 모음만 썼을 때 느낌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때는 이 오 모양이 약간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적어줘야 네모칸에 정확하게 맞지만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자음과 같이 모양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지읒과 오, 그 다음에 반대쪽에 아를 넣어주시는 게 균형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음만 적었을 때랑은 위치가 조금 바뀐 상황이에요. 초자를 적어볼까요? 초. 비슷하겠죠? 칸 없이 갈게요. 지읒. 마찬가지로 짧게. 마찬가지로 이제 획을 중간에다가 쳐. 쾌 해볼까요? 쾌. 키읔 적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오 하나 동일하게 이렇게 획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그 모음이 두 개고 그다음에 받침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 구성하는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그 위치라든지 공간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글자를 쓰시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음과 모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맞게끔 들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받침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갈 때는 위치 분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으세요.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획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잘하시네요. 나는 자꾸 와 떨리는 소리.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네.
여기서도 글자에 이제 칸을 조금 맞춰가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면 더 예. 그렇죠? 선생님 질문해도 네네. 될까요? 그불 있잖아요. 불 네네. 다 할 때. 네. 이럴 때는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침도 네. 받침도 이번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고 받침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네. 사실 이렇게 그 자음 모음 결합이 되면서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 글자를 구성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계속 지나면서 쓰면서 익히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고요. 지금은 이제 밑에 받침 우리가 자음 들어가고 모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받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쌍자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한번 볼게요. 까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까를 적어봤을 때도 먼저 정사각형의 그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세로로 3등분을 해줍니다. 세로로 3등분. 어느 정도만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안 맞아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3등분을 하게 되면 쌍기역이 기역,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기역, 모음,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쌍시옷이라도 동일하겠죠. 시옷, 쌀을 적을 때도 그죠?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좋겠죠? 뭐 따도 마찬가지, 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공간으로 배분을 해주시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는, 잘 쓰는 우리 단어 중에 는이 있죠. 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로로 3등분 해주세요. 하나. 대신에 그 가로 부분에 우리가 모음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으 같은 경우에는 핵이 하나고 그다음에 유 같은 경우에는 핵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럴 때는 사실 으는 그 모양상 조금 더 좁게 잡아줘도 괜찮고요. 유처럼 이렇게 핵이 더 들어갈 때는 으보다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는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까요? 니은 맞춰서 핵 가운데 동일하게 아래도 니은. 그쵸? 그러면 밑에 받침이 리을처럼 핵이 많을 때는 어떻게 적을까요? 우리가 을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까요? 을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모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 3등분을 해주세요. 가로로. 으같이 핵이 하나일 때는 조금 좁게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조금 좁게 잡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를 잡아줍니다. 너무 크지 않게 중간에 맞춰서 핵, 가로 핵 길게. 그리고 리을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음을 연습했을 때 네모를 분배를 해서 하나,
둘, 셋 할 때 이 공간이 동일하게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서 리을을 동일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리을, 기역. 가운데에 잡고 이렇게 꽉 찬 형태의 을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를 봤을 때도 리을이 꽉 차게. 이렇게 리을 같은 경우에 지금 좁잖아요. 리을이 이렇게 넓게 그 네모에 직사각형 안에 각각 차게 적어주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처음 시험은 잘한다. 엄청 잘하는데. 그러면 을과 같이 이렇게 리을 그 획이 있고, 이제는 그 받침이 두 개, 겹받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쌍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걸 한번 적어 볼게요. 닭 좋아하시죠? 닭. 닭자로 적어 볼까요? 닭. 닭. 닭은 봤을 때 자음이 하나, 그리고 모음, 아래쪽에 받침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총 네 개죠. 그러면 칸 하나씩 나눠서 사이좋게 공간을 넣으시면 돼요. 디귿, 아, 이때 리을도 이 작은 네모 칸 안에 공간을 나눠서 꽉 차게. 닭. 그죠? 요렇게. 그쵸? 차라리 이제 획이 좀 많으면 공간 분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닭이라는 글자처럼 이런 거는 괜찮죠? 그리고 불다 할 때도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 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는 게 아니라 비읍과 그다음에 중간에 가로로 오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배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네모칸을 정사각형을 봤을 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할 때 모음 자리가 나머지 획 그 자리보다는 조금은 좁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네모에 비읍이 들어가죠. 비읍, 우도 공간 분배해서 중간에, 그리고 불다에서도 이렇게 그 공간 나눠야 되니까 우리 닭 쓴 거랑 동일하게 리을, 기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 없이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비읍, 리을 맞춰서 닭자. 요 간격 요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이 없는 상태에서 글씨를 보게 되면 공간의 분배가 어느 정도 맞춰서 여기 공간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간의 분배가 잘 되었을 때 균형 잡힌 글자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실로 시험 엄청 잘하네. 네. 글자 크기를 갖다. 그러면 불자로 이렇게 쓰니까 늘른다 할 때 그 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을 글자는 멀이에요. 멀. 멀은 중간에 모음이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먼저 잡아볼게요. 이때는 사각형을 중간에 넣지 말고 3분의 1 지점에서 받침을 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간 3분의 1 지점에서 살짝 이쪽에만 이렇게 공간을 두시고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미음, 그리고 중간 칸에서 왼쪽에 우를 적어줘요. 그쵸? 그쵸? 여기가 하나의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를 그 위치에 맞춰서 적어줍니다. 이후에 리을을 아래쪽 칸에 공간을 잘 맞춰서 완성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받침이 여러 개 있고 획이 많으면 글씨 쓰기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잘 파악을 하셔서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균형 잡힌 글자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뚫자를 적어볼까요? 뚫자 위에 쌍기역이고 네 뚫다 할 때 그 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칸 없이 바로 적겠습니다. 쌍지긋 위치 어느 정도 이렇게 불자의 느낌하고 동일하게 가면 되겠죠. 쌍지긋 우 왼쪽에는 리을을 넣고 오른쪽에는 히읗을 넣습니다. 획이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게 그 칸에 맞게끔 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적어주시면 공간의 분배가 맞게끔 글씨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판본체를 공간 분배해서 적는 연습을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글씨 또는 문장을 적을 때도 그 위치나 공간을 잘 분배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균형 있는 글씨를 적을 수가 있어야 글자 한자를 적든 그 다음에 단어를 적든 그 다음 문장을 적든 그런 부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글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시작은 초보 시작은 좀 잘한다. 네.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단하다. 좀 빨리 하시는데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잘안돼. 틀릴 것 참 이해 같아요. 안 되는 거야. 이 승하고 보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근데 되게 잘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받침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적었을 때 획을 요 정도로 뽑아내시고 하시는 거는 그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잘 안 돼. 갑자기 잘한다. 나 소희들이가 근거에 따라한다 지금. 획이 많은 글자들은 좀 그렇죠. 대강 이래 그 들어보면서도 이 손이 안 따라간다는 게 너가 아까 떨린다 동안은 내가 떨린다 지금. 들어 줄로 밑에까지 몰라겠다. 들으면서도 아유 그 이게 손이 안 길다 따라- 그지? 어렵죠. 좀 네, 길다. 이게 그쵸. 이렇게 짧게 그렇지, 들어가야 되죠. 짧게가 있는데 그래 맞아요. 해놓고 보니 그래 그 요를 배우는 기라 그지? 짧게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이제 이거 보고 생각이 있는데도 써보면은 정말 안 된다.
공간을 분배해서 글자를 적는 게 잘안 돼. 이게 이게 우리가 똑같아야 네, 되는데 이게 잘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처음 한 번 적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펜을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자꾸 해야 돼. 계속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센치를 다투고 하거든. 아니, 나 작년에 후반에 이거를 줄이 안 되더라고. 그때 몸이 많이 좋아졌다. 내가 내 챙겨낸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잘안 된다. 사실 판본체가 어려운 서체에 들어가요. 기본적인 한번 서체긴 해라도 하지만 수에 이게 힘들어. 네, 서예 자체가 힘들어요. 자체. 붓으로 하는 거고 그래. 네, 우리가 그 흔히 쓰는 일반 네, 펜이랑은 자체가 틀리기 힘들어요. 때문에 하지만 이제 판본체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맞춰야 되고 공간을 맞춰 적어야 되고 길이를 중간에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좀 깝깝한 느낌의 글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연습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변형된 글씨체를 적을 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글씨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쟤는 완전히 막 닥치고난 거네. 저 잘하시네. 총각 그래서. 오, 잘한다. 총각이랑 처음 지나가서 진짜 잘하네. 이 손, 몰라 총각인가 새설랑인가 모르겠다. 총각 확실히. 총각이 싶어. 우리들은 이제 나는 또좀 어렵지. 공부는 잘한다. 색을 조금만 더 굵게 해볼까요? 네. 색을 굵게. 너무 작아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네. 일단 얇은 색이 나오지만 눌러서 조금 눌러서 이렇게 굵은 색이 나와요. 네. 그래서 색을 굵게 적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네. 글씨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한글 자음과 모음 어떻게 한번 써보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음과 그리고 모음에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짧게 그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글자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초성, 중성, 종성에 관해 좀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이번 강의까지 수고하셨고요. 연습을 조금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